반드시 허가와 신고를 해야 부착이 가능한 5개 현수막 설치. 그러나 허가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5개 광고물법상 불법 현수막은 그 수에 제한 없이 장당 면적 크기별로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들의 선거 홍보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를 면제한다는 법조항이 있어 온갖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마음대로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허가한 합법적인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와 전봇대 등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을 일반 시민이 철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할 경우 지자체별로 1,000원 이상의 수거 보상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잘못 수거할 경우 재물손괴죄에 저촉될 수 있어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혼선을 빚고 있다. 몇 년 전 인근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거리에서 자주 마주하는 특정 종교나 불매운동과 관련된 미허가 현수막도 개인이 임의대로 훼손해서 처리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개인 수거가 허용된 불법 현수막 철거, 합법적 제도인가, 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인가? 네, 오늘 로포커스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요.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이런 현수막 정말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수막들이 모두 합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자체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고 그 지자체에서 정한 규격 등을 지켜서 이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뒤에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이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그 5개 광고물법을 위반한 현수막, 그리고 신고받지 않고 설치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외에 설치한 현수막 등은 이제 불법 현수막이 되는데요. 네. 이 경우 장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당 최대 500만 원. 이게 하나 개수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이 적법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 수거 보상제, 아까 화면에서 잠깐 나왔는데 실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네. 수원시의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이 너무 많아지자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즉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로수 사이에 붙은 아파트 광고라든지 현수막,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각종 전단지를 만약 시민이 수거를 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네. 가져가면은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수원시만 이제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이긴 한데, 현수막을 잘못 철거했다가는 재물 손괴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네. 예. 그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네. 여기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이라는 것은 그 본래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 인 이제 물리적인 파괴, 아예 그 재물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물건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사용할 수 없게 그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까지도 이제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현수막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수막이 이제 외부에 어떤 내용을 알린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역시도 이제 네.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불법 현수막을 보고 뭐 내가 직접 철거를 하진 않더라도 어디에 신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황 변호사님 어디다가 하면 될까요? 네, 일전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생활불편 신고 앱을 다운받으시면 아. 각종 민원을 쉽고 빠르게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생활불편 신고 앱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앱인데요. 생활 속의 불편함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네. 업로드를 하시면은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언급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 생활 불편 신고 앱. 현재 각 지자체별로 5개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지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그 많은 지자체에서 현재 불법 현수막 그리고 5개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몇 가지 경우를 설명드리면 그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5개 광고물 조례 개정안이 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네. 개정안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구군 위주로 하던 불법 광고물 단속을 시와 구군이 합동 정비반을 운영 단속하는 것으로 이제 내용이 정해져 있고, 소규모 간판 이제 그 대신에 소규모 간판 규정은 완화하고 그림자 조명 표시 방법 규제 개선, 그리고 유리벽을 이용한 벽면 이용 광고물 수량 제한 완화 등을 이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천안의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 10분에서 이제 5분 등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계속 걸어서 해당 광고 번호를 이제 무력화하는 일명 전화폭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 시스템은 명함이나 이제 전단 현수막 등 이제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10분 또는 5분 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서 해당 전화번호를 이제 무력화하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계속 전화를 하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시민수거 보상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원시만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거를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자, 적법한 절차 꼭 받아서 현수막을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짚어드렸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법률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